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에 관심과 배려를 갖고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하반기 농업기센터 주요 업무를 일반 현황과 각 과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비전과 전략, 기구 및 정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9개팀 11개 농민상담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50명의 현원 48명으로 2명이 결혼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 기술계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술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농업 생태공원 조성부터 농촌 자원의 신가치 창출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꽃담다가 꽃박물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전문농업기술교육 추진이라고 있어요. 슈퍼린 농업대학하고 기농기촌교육 관련돼서 이제 지를 하겠습니다. 슈퍼린 농업대학은 전에는 2개 과에다가 지금 3개 과로 늘어났죠. 네. 한 과가 가공기술이었는데 또 다니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가공이 참 인기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뭐 육 만들기나 여러 가지 가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 학생들이 일본대학들이 이제 참가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생님의 자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어떤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 문제 이런 것이 많이 계류가 되는데 초반기에는 해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예산 관계가 슬린 게 예산이랄까 뭐 참여도가 적다 그럴까 해가지고 국내 쪽으로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얘기가 왜 전과 같이 그리고도 잘 사는 나라 선진지 견학을 좀 의회에서 추진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좀 발전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권유하셔가지고 좋은 선진지 외국 가서 좀 잘 사는 나라 가서 배울 수 있게끔 요청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거는 물론 그 참가 수가 많아야겠죠. 학생들 지금 110명? 물론 110명이 다 가면 이제 일수당에 바꿔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닐 때는 많이 다녔어요.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 참가하는 학생 수, 그다음에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집행부에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사기 양양이라든가 슈퍼문의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이제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농업에 관련된 단체 소속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별로 가는 곳이 국내 쪽에 많이 가고 있어요. 벤치마킹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는 곳도 가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많이 발전된 나라, EU 나라라든가 해외 쪽으로 한번 갔으면 하는 바람, 자부담이 들어도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주민이 많이 들어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기농 그 규촌 교육은 뭐 농기술센터에서 물론 가르쳐요. 어떤 예. 위터라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기농에서.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요. 희망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홍을에 보면 햇살들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도 그 기농 그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이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젠가 오늘이 뭐그 기농 졸업식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이? 어제. 어제였어요. 예. 그분들이 대략 한 몇 명 되나요? 이제 거기와 저희가 이제 다른 점, 지금 현재 정보 시책이 귀농 귀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이제 슈퍼링 단지를 많이 육성하고 있죠. 예, 그러면 농민들이 좀 다 어렵습니다. 농토를 많이 하시면 쌀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자재가 많이 인상됐죠. 아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실정인데 다만 슈퍼링 농업 단지를 해주면서 농자재를 보조를 해주지요. 뭐 비료라든가 농약을 그다음에 씨앗도 보조해주면서 하는데 이제 어떤 단지화를 어떤 단지 형성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단지 형성되는 것이 거의 다 절대농지 진흥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진흥지역이 아닌 곳도 많은데 그것이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차도화를 주니까 그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특혜 받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특혜 못 받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다. 우리 시에서 이제 상토는 전체적으로 무상 공급해 주는데 그 맞춤형 비료도 이제 자부담이 좀 따르면서 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링 온 농 단지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농민들이 접해 들었을 때 어떤 차도말을 주든가 아니라 이제 기분 나쁘한 그 농민들도 있어요. 나도 슈퍼농 농지를 단지를 원했는데 안 해주더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슈퍼농 단지를 뭐 한꺼번에 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뭐 11,000헥타르인가? 12,000헥타르인데 지금 한 3,300헥타르가 돼 있죠. 4,000. 그래서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걸 슈퍼농 단지를 육성하면서 농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라든가 농민들의 이제 쉽게 말해 편하게 좀 농사를 짓게끔 일을 좀 도와주시면 부탁을 드리고 물론 하는 거 좋은데 전자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는 그 바람이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리고 이제 슈퍼농 단지의 그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추청하고 고시가리가 있는데 추청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 농민들이 쌀맛 좋다.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그 키가 적당하다. 그래서 이제 도복이 덜 되는데 고시가리는 도복성이 있어야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딴 품종으로 좀 이거를 바꿔줬으면 하는 그러한 농민들이 많더라고 고시가리를. 그래서 전에 이제 삼광교가 나왔었는데 이 삼광교는 그 농민들한테 얘기보고 농협 관련된 농업인 단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증이 안 된다. 식품부에서. 그래서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관부가. 그래서 이 고시가리하고 그 추천부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추진사항에 보니까 그 하이아미 쌀 그 품종이죠. 네. 이걸 지금 실험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10헥타 크면 돼. 10헥타 하는데 그 키가 어때요? 도복에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네. 농민들이 제일 걱정이는 고시가를 심었을 때 가을에 이제 어떤 기후 변화가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태풍이 1년에 3번 내지 4번이 오잖아요. 이것이 태풍이 뭐 이른 봄이라든가 여름철에 오면 되는데 가을에 수확기 때 한두 번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도복이 심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면 도복된 거는 또 안 받잖아요. 미질상 안 좋다 해가지고. 근데 농민들이 고시가리를 그냥 억지 춘향격으로 심는 겁니다. 그 또 소장님 잘 아시죠? 이렇게 현장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 이웃나라도 고시가리가 이제 일본 품종이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 고시가리가
그 키가 적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그 품종이 좀 키가 크기 때문에 도봉이 심해서 그 수보용 단지 농민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추천적으로 지금 배분이 추천이 많이 해요. 90가리 많이 해요. 단지에서. 지금 추천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확량도 90가리하고 수확량은 어떤 게 더 많이 나와요? 출시기 때 그 기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느 해는 고시가리가 더 많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시가리는 보통 8월 10일경 이때 이제 출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고시가리는 그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좀 어려워도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고시가리를 입에 맞아서 그래요. 논 못지않게 밭 통수도 거의 안 먹지. 밭이 더 많은가? 논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밭이 좀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지. 지금 주로 밭에다 뭐 많이 심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어느 품종? 지금 뭐 평택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밭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목의 어떤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평택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콩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채소는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그냥 집에 있는 저기 뭐 자가 소비 쪽으로 주로 많고 실질적으로 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품목의 다양한 다른 시군에 대해서 특히 안성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이제 적은. 그렇지. 올 같은 경우는 감자가 풍년 풍작이 돼가지고 감자 값이 싸대네요. 감자 값이. 그래서 뭐 안 팔려가지고 농가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가공상품 프로젝트 시범이라고 하는데 한 개 두고 했는데 이런 데 많이 감자나 고구마를 가공상품화로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또 가공상품 그 회사가 그 오성면에 있는 거죠? 예, 가공. 그 회사한테 그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농가들에게 전량을 수거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를 그거 같은 게 감자가 올해 풍작이니까 또 많이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 소비를 하기 어렵더라고 생산 농가에서. 근데 그런 가공 공장에 우리 PC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전량으로 이제 수매할 수 있는 이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거기다 기계 증정을 해준다든가 또 판매도 이제 가공은 대부분 거의 뭐 마트 쪽이나 이제 가게 쪽으로 나가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감자가 18헥타, 고구마가 약 3헥타 정도 계약 재배를 해서 이제 농가들의 종소를 이제 구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절단기라든지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이제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해주면서 문자가 많았었지요. 고추 해면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밭장면은 본인 농가에서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 친척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형식의 이제 밭농사가 많잖아요. 마늘이라든가 고추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고추를 어느 해서부터 우리 시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기 시작했잖아요. 이 보조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따르고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시에다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고추뿐이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뭐 특화작물 시범 재배한다 해가지고 어느 민농가에다가 공짜로 시에 보조해주다 보면 너도 나도 이제 보조를 원한다고. 그럼 주던 것을 나중에 안 주려면 또 말씀이 많아요. 주던 걸 계속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던 거 안 주면 그냥 아우성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추를 볼 때 이 고추 농가 뭐 몇만 평 심는 것도 아니고 몇만 평 심는 사람도 드물어요. 이 고추가 선목도에 수확이기 때문에 우리 동촌에 다 농민이 연세가 많이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 고추 심는 사람들은 그나마 연령층이 좀 5, 60대 되는 사람들 있는데 이 고추를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저기 뭐 100평, 200평 심는 사람도 고추 모자라 뭐 300평 그래서 고추 뭐가 모자라진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우리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늘려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2,000주 뭐 아니면 1,000주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는데 제일 많은 데가 한 400조, 뭐 2,000주를 했더라도 400조 정도로 제한을 뒀고 좀 적은 읍면은 약 300조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뭐 이제 보조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붙다 보니까 뭐 많이 드릴 수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지속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동안 이제 당초 시작할 때는 고추의 역병이 상당히 심해서 그런 역병을 방지할 수 있는 묘가 이제 사실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보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거의 뭐 많은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역병 저항성 고추매도 고추매겠지만 앞으로 또 이제 탄저병 저항성 고추매가 또 생산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시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좀 전개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해놓고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가서 거기 농지임대 사업장에 가서 이제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더라고요. 우선 농지에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이제 한 명으로 돼 있지. 좀 딸리죠. 그 부분을 선정해야지. 예, 솔직하게 말씀해도 예, 돼요. 당연히 적습니다. 그래도 우선 우리 동료인 농지임대 사업에서 업무 질 때나 여러 가지 행감 때나 얘기했습니다만 이 거리가 먼 쪽은 참 농지에 임대 장소가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진이 같은 경우도 농지에 임대 한번 해놓으려면 시간을 다 수배해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9시에 농지에 임대해가지고 하면은 한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러니까요. 12시 돼야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지에 임대 하루를 받을 거 아니에요. 6시에 갖다 주면. 그래서 보면은 저기 농지 임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가 있잖아요. 참 많이 사용해요. 예. 그거를 많이 보완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주로 뭐가 많이 나가요? 지금 주로 나간 게 이제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그다음 보행관리기, 휴립피곡기, 뭐 파종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경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뭐 4대에서 6대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어떤 땐 그것도 모자라 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날 이제 개관을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종은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상당히 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빠른 거는 그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또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2014년도 본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참고라도 줘서 보관을 잘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셔갖고요. 아니 해줄게요. 올리세요. 해 주셔갖고 보관 창고를 긋는데 졌습니다. 아니 다 들어가죠 다.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가냐고 참고하는 거. 지금 뭐 한 90% 정도는 다 들어갔고요. 아주 이제 저기한 부분만 남았는데 또 현재 창고를 더 이제 지을 수 있는. 현장 가보니까 백화대 그냥 놀고 있더라고. 보통 그 2천만 원짜리 기계인데 아깝잖아요. 아니 가격을 주고라도 더 치고 좋지요. 예, 추가로 아무튼 검토해서 더. 예. 뭐 아니 나 그냥 필요한 거는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제 승인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